20세기 한국 소설 20.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서정인 박태순. 한남철의 강 건너 저쪽에서는 1964년 서울의 겨울밤, 이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개인들은 차가운 도시의 밤거리와 선술집, 여관 등에서 우연히 만나지만 진정한 소통과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얼어붙은 겨울밤의 삭막함과 황량함은 인물들의 내면적 고독, 인간관계의 단절, 상실감과 허물을 더욱 부각시킨다. 결국 세 인물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길로 흩어지며, 이는 현대 도시인의 소외와 연대, 상실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서정인의 강은 현실의 좌절한 소시민들이 주인공으로 뚜렷한 사건 없이 인물들의 내면과 인간관계의 단절, 삶의 허무와 비애를 담담하게 그린다. 늙은 대학생 김씨, 세무서 직원 이씨, 전직 교사 박씨, 술집 작부 등은 각자 소외와 상실을 안고 살아가며 눈 내리는 시골 풍경 속에서 잠시 교차하지만 진정한 소통에 이르지 못한다. 작품은 이상과 꿈을 잃은 현대인의 좌절과 방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정인의 나주댁은 소시민 여성 나주댁의 일상을 통해 1960년대 농촌의 현실과 여성의 고단한 삶을 그린 단편소설이다. 나주댁은 가난과 가족 문제,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간다. 작품은 극적인 사건 없이 일상의 세밀한 묘사를 통해 소외와 상실, 인간적 연민을 드러낸다. 서정인의 대표적 서정성과 현실 인식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서정인의 달궁은 지리산 속 마을 달궁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세상으로 내몰린 여성 인실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 군상의 삶을 그린 연작소설이다. 인실은 전쟁과 가난, 가족 해체, 성폭력 등 숱한 고난을 겪으며 여러 남성과의 만남과 이별,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유랑을 반복한다. 작품은 인실의 순진함과 세상의 부정허위가 대비되며 부조리한 현실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과 인간 존재의 참모습을 리얼리즘적 시선과 실험적 서사로 보여준다. 서정인의 용병대장은 전통적인 역사소설의 틀을 깨고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실험적 형식으로 집필된 연작소설이다. 작품은 전쟁과 인간의 욕망, 권력의 본질을 해악과 풍자로 그리며 세속적 이익을 좇는 인간 군상의 혼종성과 정체성 문제를 다룬다. 서정인은 이 소설에서 기존의 소설 문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언어와 형식 실험을 통해 현실의 허위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박태순의 정든 땅 언덕 위는 1960년대 서울 변두리 신설주택지 외촌동을 배경으로 하층민들의 고단한 삶과 소외,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그린 단편소설이다. 주인공 나종애는 애인 정희도를 기다리며 온갖 구박과 유혹, 위장결혼 제의 등을 견디고 결국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가족을 돕는다. 외촌동의 다양한 인물들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간다. 작품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인간다운 삶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민중의 힘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박태순의 밤길의 사람들은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서춘환이 주인공이다. 서춘환은 중동 노동, 사기 피해, 일용직 노동 등 불안정한 삶을 전전하며 조혜실 등 주변 인물과 함께 억압적 사회와 맞서 싸운다. 작품은 정치사회적 격변기 속에서 민중의 고통과 저항, 그리고 희망의 가능성을 그린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1960년대 한국 문학, 그중에서도 박태순과 서정인, 이 두 작가에 대한 것입니다. 네, 4.19 혁명과 또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가 맞물린 아주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네, 맞습니다. 자료 속에서 어떤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탐구는 이 작가들이 당대의 그 거대한 사회 변화, 그러니까 근대화의 명암이라든지 정치적 격변, 또 도시화의 물결, 이런 것들에 어떻게 문학적으로 대응했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대응 방식이 좀 달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특히 박태순 작가의 그 생생한
기록 정신, 그리고 서정인 작가의 독특한 언어와 소리에 대한 탐구. 이 두 가지 좀 대조적인 방식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1960년대 반은 시대적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정말 큰 사건들이 많았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폭발했던 4.19 혁명이 있었고요. 네, 그랬죠. 근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사정권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혼란과 기대 또 좌절이 막 교차하던 그런 시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근대화라는 구호 아래서 경제 개발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고 도시 빈민층이 막 생겨나는 그런 그늘도 짙었죠.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문학계는 또 순수 문학이냐 참여 문학이냐 이런 논쟁 속에서 이 현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걸 깊이 고민했고요. 특히 그 4.19 경험이 작가들에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뭐랄까 직시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록이다.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외촌동 연작이나 무너진 극장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 무너진 극장을 보면요. 4.19 당시 시위 군중의 그 열기하고 혼란, 그리고 이제 구체제의 상징이 파괴되는 현장을 지켜보는 지식인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이 잘 드러납니다. 군중에 휩쓸리면서도 완전히 동화되지는 못하는 그런 시선인가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단순하게 혁명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미완의 상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좌절의 그림자까지 포착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의 소설들이 종종 명확한 결말 없이 뭔가 계속 이어질 듯한 미완의 형식을 취한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게 바로 이런 시대적 경험과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혁명이 뭐랄까 끝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인식 같은 걸까요? 네네. 4.19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외촌동 연작 같은 작품에서는 산업화 뒤안길로 밀려난 도시 변두리 사람들, 그 팍팍한 삶을 그리면서도 그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질긴 생명력, 이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단순 고발을 넘어서는군요. 네, 시대를 끌어안으려는 그런 기록자의 시선이 느껴지죠. 자, 박태순 작가가 이렇게 현실의 내용을 기록하는 데 좀 집중했다면 서정인 작가는 그 형식,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 네, 확연히 다르죠. 말과 소리의 리얼리스트라는 별명이 참 인상적이에요. 자료 보니까 작가 본인이 소리내어 읽으면 더 재미있다. 이런 말도 했다던데요. 네, 맞아요. 서정인 작가에게 언어는 단순히 의미만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소리이고 리듬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문체를 보면 딱딱한 문어체하고 생생한 구어체를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고요. 때로는 등장인물의 생각하고 서술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뒤섞이는 듯한 자유간접화법이라는 걸 구사합니다. 자유간접화법이요? 그게 어떤 거죠? 뭐랄까, 마치 인물의 내면 목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깔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흥미롭네요. 초기작에서는 소시민의 내면을 파고들다가 달궁 연작에서는 한국전쟁 고아인 한 여성의 기구한 삶을 여러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조각조각 보여준다고요? 네.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거대한 역사를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달궁은 해방 이후부터 5.18까지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경랑을 인실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이걸 여러 사람의 목소리,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다성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파편적으로 제시합니다. 다성성, 여러 목소리. 네,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역사를 딱 봉합하는 대신에 삶의 복잡성이나 우연성, 그리고 각기 다른 기억들을 그대로 드러내려는 그런 리얼리즘적인 시도인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기 작품들은 때로 독자에게 상당한 집중과 사유를 요구하면서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아마 독자가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의미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려는 어쩌면 의도된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서정인 작가, 1960년대라는 같은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문학적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들의 작업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두 작가는 격동의 시대를 이해하는 서로 다른,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창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은 시대의 풍경과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언어 자체를 비틀고 실험하면서 기존의 인식 틀에 균열을 내려고 했죠. 여러분께서 보신 자료들을 통해 본 이 두 작가의 시선은 지금 여기에 복잡한 현실을 바라보는데 어떤 영감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쟁과 혁명, 또 급격한 산업화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었던 1960년대 작가들의 그 고투, 그러니까 현실을 직접 증언하려는 시도와 언어의 한계를 실험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종류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적 균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